오늘도 좀 경험을 하고 느껴보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애초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36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그 허프 확률 모형 이론, 그것에 따르는 계산 문제 이거였는데 논리 흐름은 간단하다. 다만 복잡했다면 계산이 복잡했을 뿐이다. 그래서 논리 간단하고 그 논리에 따른 계산의 흐름 이미 파악돼 있으면 남는 건 계산의 문제인데 그 계산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계산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 허프의 문제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게 더 쉬운데,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아마 어렵게 못 풀 걸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저 수험자 입장에서 쉽게 다가가 버리면 시험 볼 때 매우 유리하죠.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로 간주하고 배분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쉬운 문제다 하면 여러모로 득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문제에 이어서 36회 21번 문제네요. 오늘은 이 21번 문제. 지난 문제에 비하면 또 많이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좀 경험을 하고 느껴보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애초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21번 문제예요. 주목해 보시면 지금 A도시가 있대요. A도시. 그리고 이 시장, 임대주택 시장이죠. 그리고 이 수요 함수가 있고요. 여기는 공급 함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수요는 P로 나타내면 이렇게, 공급은 P로 나타내면 이렇게. P가 주어지면 이런 계산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각각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대료 상한을 정부가 개입했네요. 정책 논리에서 나오는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상한을 120만 원으로, 호당 120만 원으로 규제 들어간 겁니다. 요럴 때 수요량, 공급량, 호당 120만 원. 이 경우에 묻는 게 뭐예요? 초과 수요량은 이랬어요. 초과 수요량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초과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가격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할 때 시장의 가격보다 더 높이 책정해봐야 아무 효과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입니다. 내려야 시장 균형 가격보다 억지로라도 내려서 규제를 해야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가격이 눌리니까, 억압당하니까, 규제당하니까 공급은 위축되겠죠. 그래서 수요가 균형량보다 높아지고 공급은 낮아지고 하니까 초과 수요량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초과 수요량을 구하라 하는 건데 사실 문제야 길고 또 현란해 보여도 간단한 겁니다. P가 주어지면 P를 각각 식에 대입하면 수요 나오고 공급 나와요. 수요 나온 것에서 공급 빼면 초과량이 나오겠죠. 초과 수요량이. 어렵습니까? 이미 다 푼 것 같은데. 자, 이제 남은 것은 각 식에 각 식의 P에 12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요는요. 이 수요는 여기 P에 120을 대입하면 나오겠죠. 또 공급은요. 여기 P에 어디요? 요게 공급이라고 하니까 여기 지금 약자로 여기 demand, 이 supply 공급이잖아요. 여기 P에 120을 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기로 두드리면 나오죠. 여러분 계산기로 한번 먼저 두드려 볼래요? 자, 계산기 띄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계산기? 예. 자, 여러분 지금 계산기가 떴는데요. 이 모든 계산할 때는 꼭 AC 누르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1000 빼기 2P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산기 이거 이 계산기 누를 때 실수해 버리면 안 됩니다. 1000 순서 그대로 1000 빼기 2 곱하기 P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곱하기 쪽이 먼저 계산되는 묶음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P에다가 2를 곱하는 게 우선이에요. 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P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1000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요? 있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반응이 오나요? 죄송합니다. 요게 지금 자, 요 부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 부분. 보이시죠?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산기에서는 이 부호를 바꿀 수가 있는 키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할 텐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 자, AC 방금 전에 눌렀죠? 자, 2 곱하기 P 값이 120이라고 120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에 마이너스를 붙었죠? 더하기 해버려요. 더하기 1000. 얼마 나와요? 760 나와요. 760. 자, 그럼 여기다가 760, 여기는 760이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760. 자, 그러면 요거 공급은 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공급 4 곱하기, 요건 플러스니까 뭐 순수 상관없는데 뭐 이왕 그렇게 한 거 4 곱하기 120이었죠. 120 더하기 100 얼마나 580 나오네. 580. 자, 580. 자, 여러분, 초과하니까 760에서 580을 빼야 되는데 계산 귀찮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요. 그리고 더하기 760을 해버릴까요? 760 얼마 나와요? 180. 180호. 답은 4번. 설명하면서 하자고 보니까 지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만약에 계산 문제는 손 안 대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얼마나 가슴 시린 문제입니까? 안타까운 문제죠. 이거 틀릴래야 틀리기도 어려운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계산해 버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수요는 이거고 이 식이고 공급은 이 식이잖아요.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려. 위식이라는 게 수요고 아래식이 공급이잖아요. 그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1000에서 그러니까 QD에서 QS 서플라이를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1000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좀 다 써봐 드릴게. 1000 빼기 2P 요 식에서 어떤 식을 빼요? 빼기 어떤 식을 빼요? 100 플러스 4P 요걸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1000에서 100을 빼면 900이에요. 900.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P에서 요 플러스 4P를 빼니까 빼기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P가 돼요. 6P. 요게 요거라는 거 아닙니까? 요게 뭐예요? 수요에서 공급을 뺀 거니까 초과 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만 구하시면 돼, 한 번에. 이게 계산을 2번 해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식을 아예, 사실은 다른 분들은 이거 암산으로도 해버립니다. 1000에서 100 빼면 900 딱 쓰고, 마이너스 2P 빼니까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6P. 요렇게 하고 요걸 계산기로 계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기를 그분은 누르겠어요? 자, 마이너스 6인데, 뭐 이것도 아까하고 같습니다. 요거 AC 누르고, 6 곱하기 P가 120이었죠. 120은 요게 지금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이고 그러고 더하기 900을 해버려요. 900 요렇게. 그거 얼마 나와요? 180. 똑같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편한 방법으로 하셨을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풀이가
그렇게 컴플렉스 복잡합니까? 아니죠. 값을 줬어. 그러면 수요 나오게 돼 있어. 식이 주어졌으니까. 값을 줬어. 식이 주어졌으니까 값이 나와.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 초과 수요, 얼마나 수요가 더 많은지 구하래. 그러면 수요에서 공급을 빼. 그게 답.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또 계산기 누르는 것까지 설명을 곁들이면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걸린다면 시험 볼 때는 30초 안쪽으로 풀립니다. 10초 안쪽으로도 풀릴 수 있죠. 아이고, 혈피디님, 혈꼬치님, 자꾸 제가 혈피디라고 하는데 혈꼬치님, 시험에서 요것도 다음에 나오는데 요거는 또 복잡하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요게 복잡하게 나오면 허프가 간단히 나오고, 허프가 복잡하게 나오면 또 캔버스가 어떻게 될지 쉽게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전체 평균 한 10문제, 계산 문제 중에 꼭 거의 먹을 수 있는 게 절반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쉽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을 다 익혀놓으면 시험에서 적어도 5문제를 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시라고. 심지어 10문제 다 건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소위 어렵다고 작년에 36개에서 했다는 문제도 알고 보니 매우 쉬운 문제일 수 있다. 이게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미리는 팽개쳐 놓고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사람 필패. 아예 전체를 포기하고 시험 본다. 필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지금부터 익히겠다. 익혀지는 만큼. 그러면 누구라도 한 5문제 정도는 쉽게 드실 수 있다. 득할 수 있다. 그러면 2.5 곱하기 5문제는 한 문항 2.5잖아요. 곱하기 5문항만 해도 그게 얼마예요? 12.5. 12.5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한 과목에서. 그러면 이 정도 점수를 득할 수 있다면 민법까지 커버를 해주면서 1차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산 문제는요. 피하면 합격이 피해지고 계산 문제를 챙기면 합격이 챙겨지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공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계산 문제 피하면 합격도 피하게 되고 계산 문제 챙기면 합격을 챙기게 된다. 요 말씀 두고두고 새기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혹시라도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있다면 계산 문제 피하지 말라. 계산 문제 피하면 합격이 달아난다. 계산 문제 차곡차곡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챙기면 합격도 편안하게 챙겨진다. 이 말씀을 꼭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